낡은 형광등이 윙윙거리는 오후, 제11기동여단 본청사 복도는 훈련 준비로 분주했다. 복도 끝 휴게실은 유리문을 사이에 두고 서늘했다. 전기포트는 낮게 끓는 숨을 쉬고 벽면 달력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한가득이었다. 다음 주 적응훈련 종합평가. 여기서는 모두가 분주하지만 휴게실만큼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은 공간이었다. 소령 이나영은 아무도 없는 그 방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식판 위에는 갓 데워진 단팥빵 하나. 손끝으로 조심스레 빵을 찢을 때마다 달콤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오늘은 부임 첫날이었다. 공식 인사는 오후. 그 전까지는 관찰이 임무였다. 누가 서류 없이도 시스템을 움직이고 누가 서류가 있어도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는지. 그때 굵은 목소리가 문턱을 넘어왔다. 근무 시간에 빵. 중령 한승주는 문을 옆으로 밀어젖히며 들어왔다. 얼핏 늙어 보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오래된 권위가 벗겨지지 않는 덧칠처럼 남아 있었다. 휴게실 사용 규정 읽어봤나? 장병들 앞에서 무너지면 전부 무너지는 거야. 그의 말은 매뉴얼처럼 정확했고 명령처럼 차가웠다. 중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나영은 빵 조각을 접시에 내려놓고 일어서며 말했다. 목소리는 낮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규정 숙지하겠습니다. 숙지가 아니라 준수직. 그가 다가왔다. 이 부대는 내가 15년을 바쳐 세웠어. 낯선 사람이 들어와서 분위기 흐리는 거 나는 못 본다. 나영은 잠깐 눈을 감았다 뜨며 숨을 고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알겠습니다. 여다지 문이 다시 열렸다. 작전처 소속 몇 명의 장교가 급히 들어오며 말끝을 바삐 달렸다. 소령님, 아니 사령관님. 준비가 끝났습니다. 부대원들 집결 완료. 순간 공기가 거꾸로 흘렀다. 한승주의 얼굴이 굳었다. 어지러운 침묵 속에서 나영은 천천히 중령에게 시선을 돌렸다. 소개가 늦었습니다. 오늘부로 여단장 겸 임시사령을 맡게 된 이나영입니다. 한승주의 시선이 계급장과 얼굴 사이를 헤맸다. 누군가의 오래된 세계가 금간 창처럼 삐걱거렸다. 나영은 빵 부스러기를 휴지에 감싸 손바닥에 쥐었다. 중령님, 오후 회의에서 뵙겠습니다. 그 전에 그녀가 낮게 웃었다. 휴게실 사용 규정, 최신판을 부탁드립니다.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하죠. 말없이 길을 비켜서는 중령. 그의 어깨 위에서 반짝이던 별과 칼날 같은 눈빛은 처음으로 초점을 잃었다. 복도를 걸어나가며 나영은 속으로 다짐했다. 여기는 더 이상 오래된 방식이 지배하는 곳이 아니다. 단팥의 달콤함이 입천장에 남아 있었다. 달큰하지만 끈적이지 않았다. 오늘 그녀는 이 공간의 맛을 바꾸려 한다. 오후 집무실. 지도를 펼친 테이블 위에는 여단 전체의 동맥과 모세혈관이 얽혀 있었다. 보급선, 통신선, 병참창고, 사격장, 주둔지. 한승주는 맨 끝자리에 앉았다. 자리를 비켜달라는 사람은 없었지만 그는 스스로 끝으로 갔다. 대칭의 안쪽, 중심에서 물러난 자리. 사령관, 부대 상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전장교 대위 박도윤이 종이를 넘겼다. 참모들 전반적으로 숙련도 높습니다. 다만 박도윤은 한숨을 삼켰다. 일부 중간 간부들의 의사결정 지연과 관성적 지휘가 현장에서 혼선을 낳고 있습니다. 관성적 지휘라는 단어는
공중에 던져진 가벼운 쇳조각처럼 덜컹 소리를 냈다. 중령님 의견은? 나영이 물었다. 한승주는 팔짱을 끼고 지도만 바라봤다. 실전은 교과서대로 안 돌아가. 경험이 판단을 만든다. 맞습니다. 나영은 바로 수긍했다. 그래서 경험을 데이터로 변환하려 합니다. 이번 종합평가 훈련은 모든 지휘 명령과 보고, 시간을 초 단위로 기록하고, 이동 경로를 GPS로 겹쳐 상황판에 띄우겠습니다. 누가 어디서 막히는지, 왜 막히는지 보죠. 회의실에 잔잔한 술렁임이 일었다. 누군가는 기대했고 누군가는 불편해했다. 사령관님. 보급과장 장상사가 손을 들었다. 장병들 사이에서 휴게실건 말이 좀 퍼졌습니다. 사령관님이 빵 드시던 분이라. 여러 사람이 멋쩍게 웃었다. 나영도 웃었다. 좋아요. 그 빵이 오늘의 상징이면 그렇게 하죠. 맛은 달지만 기준은 단단하게. 그녀는 첫 지시를 내렸다. 첫째, 휴게실 이용 규정은 휴식의 권리와 준수의 의무를 같이 적시한 방식으로 개정합니다. 둘째, 보고 체계는 간결화합니다. 셋째, 이번 훈련의 모든 의사결정 로그를 남기고 훈련 후 전원 공개 검토회를 엽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천둥이 작게 갈라졌다가 멀리 사라졌다. 한승주는 복도에서 나영을 불렀다. 사령관. 그는 부르고 나서 자신도 모르게 잠깐 주저했다. 휴게실에서 내가 무례했네. 사과하러 오신 건가요? 아니면 반박하러 오신 건가요? 둘 다. 나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저는 사과를 받고 반박을 듣겠습니다. 나는 이 부대가 규율로 버틴다고 믿어. 너무 빠른 개혁은 규율을 갈라. 저는 이 부대가 신뢰로 움직일 수 있다고 믿어요. 규율은 신뢰를 지키는 방패일 뿐 칼이 아닙니다.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몇 걸음 떨어져 창밖을 보던 그가 낮게 말했다. 비가 그치면 훈련은 더 힘들어져. 네. 지늙은 발목을 잡으니까요. 그녀가 걸음을 옮겼다. 그러니 더 정확히, 더 투명하게. 그날 밤 병영 라디오에서는 오래된 발라드가 흘렀다. 병사들은 층층이 누운 침상에서 빗소리를 들었다. 한승주는 잠들지 못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초급장교 시절의 자신이 서 있었다. 다른 누군가의 말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는 더 큰 목소리가 되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오늘 그 목소리가 누군가의 눈빛 앞에서 작아졌다. 종합평가 D-3. 사격장에서는 습기가 총열에 달라붙어 있었다. 지휘 차량 내부 상황판에는 각 중대의 위치가 점으로 전멸했다. 모든 명령은 녹취되고 기록됐다. 보고는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었다. 지휘 상황 현장의 직통회선. 이중대 사격선 재정렬. 이중대 확인 30초 내 완료. 응답 속도는 분명히 빨라졌다. 그러나 빠름과 정확함은 다른 문제였다. 좁혀진 보고 체계는 일부에게는 감시로 느껴졌고 몇몇 중간 간부는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냈다. 그날 오후 탄약고 점검에서 이상이 발견됐다.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이 맞지 않았다. 모자란 탄은 소량이었지만 군에서 소량의 의미는 무겁다. 누가 책임자죠? 나영이 물었다. 정적이 떨어졌다. 마치 모두가 동시에 숨을 참은 듯 했다. 한승주가 답했다. 보급과장 장상사. 오랫동안 일을 맡아온 사람이지.
장상사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사령관님, 고의는 아니었습니다. 반납 과정에서 절차대로 조사합니다. 다만 나영은 장상사에게 다가서서 낮게 말했다. 사람의 실수를 제도 탓으로 돌리지 않게 제도를 먼저 보완해야 합니다. 어두운 곳이 생기면 실수는 반드시 그곳으로 모이니까요. 조사위원회가 꾸려지고 장병들의 표정은 갈라졌다. 누군가는 드디어 제대로 한다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인심 잃는다고 혀를 찼다. 한승준은 참모회의에서 노골적으로 이견을 냈다. 사령관, 지금은 훈련 준비가 최우선이야. 조사로 분위기 얼어붙으면 실전 대응력이 떨어진다. 반대로 생각해 주십시오. 실전은 문제를 덮는 대신 해결해야 합니다. 숨기는 훈련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요. 현실은 그렇지 않아. 현실을 바꾸는 게 여기가 하는 일입니다. 회의는 차갑게 끝났다. 복도에서 둘은 마주 섰다. 중령님, 저는 당신의 경험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경험은 방패가 될 수 있어도 면허는 아닙니다. 그리고 신념은 깃발일 수 있어도 전부는 아니지. 잠깐의 침묵. 그 무게가 두 사람을 같은 곳으로 묶었다. 밤 장상사가 헌병대에서 조서를 쓰다 한숨을 내쉬었다. 아무도 내 이름을 욕하지 않게 하는 게 내 직업이었는데. 그의 낡은 손등에 누군가 따뜻한 종이컵을 내려놓았다. 따뜻한 물입니다. 나영이었다. 내일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은 쉬십시오. 그녀가 문을 닫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사람을 지키는 규정, 규정을 지키는 사람. 훈련 당일 500. 안개가 낮게 깔렸다. 라디오에서는 짧고 날카로운 신호음이 하늘을 찔렀다. 전 장병 기동 개시. 지휘 차량은 상황판 주시. 보고 간격 3분 유지. 지형은 급경사와 젖은 점토가 섞인 까다로운 코스였다. 1중대가 계곡 매복을, 2중대가 좌측 우회, 3중대가 상단 고지를 담당했다. 740, 첫 변수가 터졌다. 임시 교량 하부 지지대가 붕괴했다. 2분 전만 해도 버티던 철제 프레임이 갑자기 무너져 내린 것이다. 차량 한 대가 반쯤 기울어진 채 다리 중간에서 멈췄다. 라디오에 겹치는 목소리, 비명은 아니지만 비명 직전의 음색. 이중대 차량 3, 교량 중앙 고정. 병력 하차 중 로프 필요. 부상 1. 상황판의 점들이 바쁘게 떨렸다. 교량 좌측 강가로 우회로 확보. 나영의 지시가 떨어졌다. 공병반 즉시 교량 하부 지지 보강. 의무반은 후송 동선 확보. 3중대는 상단 고지 포기 하강하여 엄호로 전환. 3중대 확인. 하강 시작. 명령은 빠르고 정확했다. 그러나 바로 옆에서 다른 목소리가 겹쳤다. 한승주였다. 사령관, 우회하면 전체 타임라인이 무너져. 강행 돌파해야 해. 강행은 위험이 크고 교육 목표와도 맞지 않습니다. 실전이면 적이 기다려주나? 실전이라면 더더욱 병력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그의 눈이 번뜩였다. 내가 현장으로 내려가겠다. 나영은 1초쯤 고민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그러나 기록 장비를 켜고 모든 판단을 실시간 공유하세요. 한승준은 헬멧을 눌러 쓰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계곡 바람은 찬물이 되어 볼을 때렸다. 그는 무너진 프레임 아래 매달린 로프를 붙잡고 차량으로 기어 올랐다. 병사들의 눈이 그에게 꽂혔다.
분리 결속, 하중 재분배, 시선 집합. 하강 장비가 정돈되고 병력은 질서 있게 빠져나왔다. 그는 숨을 몰아쉬며 라디오에 말했다. 사령관, 우회로 확보까지 15분. 그동안 중앙을 임시 고정하겠다. 나영의 답이 곧장 날아왔다. 허가합니다. 다만 안전선 이탈 금지. 15분 후 모든 인원 우회로로 이동. 802,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다. 진흙은 더 미끄러워졌고 다리는 신음했다. 임시 보강을 끝낸 공병반이 엄지를 치켜들었다. 우회로 확보 완료. 병력은 차례차례 다리를 떠났다. 마지막으로 남은 2명. 한승주와 공병 일병 박혜진. 로프가 흔들릴 때마다 하중이 비명을 질렀다. 그때 갑작스러운 굉음. 상부 프레임 한 조각이 떨어지며 일병의 어깨를 스쳤다. 박혜진, 버텨. 한승주는 몸을 던져 일병을 끌어냈다. 무전이 튀었다. 의무반 교량 북측 20m. 부상 1 출혈 경미. 잠시 뒤 구조가 끝났다. 다리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천천히 주저앉았다. 현장은 조용했다. 이긴 것도 진 것도 아닌 그 묘한 정적. 그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확인하는 눈빛. 지휘 차량에서는 누군가 낮게 감탄했다. 박도윤 대위였다. 저게 진짜 지휘죠. 나영은 손등으로 땀을 닦았다. 네. 저게 경험이고 이쪽은 시스템입니다. 둘은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니라 서로를 지키려고 있는 거예요.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전 장병 수고했습니다. 1100 임시작전 지점에서 재정렬. 1300 평가 종료 후 브리핑. 그날 오후 브리핑실에 모든 의사결정 로그와 영상이 띄워졌다. 누가 어떤 순간에 어떤 말을 했는지, 무엇을 바꿨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그리고 그 기록 속에는 한승주의 호흡과 떨림, 판단과 수정, 경고와 양보가 모두 남아 있었다. 나영은 마지막 슬라이드에서 말을 멈췄다. 여러분이 방금 본 것은 실패의 기록이 아니라 학습의 기록입니다. 앞으로 우리 부대는 이런 기록으로 더 강해질 겁니다. 박수가 나왔다. 누군가의 박수는 조심스럽고 누군가의 박수는 확신에 찼다. 한승주는 조용히 손바닥을 맞부딪혔다. 처음에는 3번, 다음에는 5번, 끝내는 모두와 같은 박자를 맞췄다. 조사 결과는 사실을 담담히 말했다. 탄약 차이는 고의가 아닌 중복 기재와 점검 절차의 허술함에서 비롯됐다. 장상사는 경징계를 받았고 그보다 큰 변화가 뒤따랐다. 보급 절차가 전면 개편되고 감시가 아닌 상호 확인 체계가 도입됐다. 누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라는 이유로. 종합평가의 최종 보고서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혔다. 규율은 깃발이 아니라 방패다. 깃발은 신뢰가 든다. 늦여름이 끝나갈 무렵 휴게실의 형광등이 바뀌었다. 소음이 적고 빛이 부드러운 새 전등. 금요일 오후 근무를 마친 장병들이 드문드문 들어와 컵라면을 먹고 편지를 쓰고 졸았다. 문이 열리고 나영이 들어왔다. 오늘도 식판 위에는 단팥빵이 하나. 그녀는 빵을 반으로 갈라 한쪽을 누군가에게 내밀었다. 문 옆에 서 있던 한승주였다. 사령관, 나한테 단팥은 좀. 안 맞습니까? 그는 잠깐 웃었다. 사실은 좋아해.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그날 교량 위에서 나는 내가 옳다고만 생각했어. 한승주가 말했다. 돌파가 답일 거라고. 그런데 돌아보니 내가 지키려던 건 내 방식이더군. 나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중령님 방식은 많은 날을 지켜왔습니다. 그걸 부정할 이유는 없어요. 우리는 더 안전하게, 더 멀리 가는 방식을 찾는 중이고요. 그래서 내가 배울 차례인가 보지. 그는 빵을 한 입 베어 물었다. 달콤함이 천천히 입안에 퍼졌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다음 훈련에서 지휘 판단 기록 시스템 교육. 내가 직접 강의하겠다. 나영이 놀란 눈으로 그를 봤다. 중령님이요? 내가 틀렸던 지점, 내가 맞았던 지점. 둘 다 내 목소리로 말하고 싶어. 나 같은 사람이 더 이상 늦게 배우지 않도록. 그녀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그 수업, 제가 맨 앞줄에 앉겠습니다. 둘 사이에 조용한 웃음이 흘렀다. 그 웃음은 휴게실의 공기를 가볍게 만들었다. 그날 저녁, 전 장병대상 타운홀 미팅이 열렸다. 장병들이 자유롭게 질문했고 지휘부가 답했다. 사령관님, 우리가 바빠질수록 왜 기록을 더 많이 하나요? 바쁠수록 우리가 놓치는 게 많아집니다. 그걸 기록이 대신 잡아줘요. 기록은 감시가 아니라 기억입니다. 중령님, 그럼 규율은요? 한승주는 단상 위에서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다. 규율은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합의다. 그러나 그걸 지키게 만드는 건 두려움이 아니라 신뢰다. 신뢰가 없으면 규율은 고함이 된다. 타운홀을 마치고 나오는 길, 늦은 바람이 운동장 깃발을 흔들었다. 별이 뜨기 직전에 하늘 아래 장병들이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이야기하던 무리들이 조용히 헤어졌다. 그런 평범한 장면이 부대의 미래를 조금씩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모두 알지는 못했다. 마지막으로 불이 꺼지는 곳은 언제나 휴게실이었다. 그날 나영은 쓰레기통에 남아있던 빈 종이컵을 하나 더 챙겨 넣고 전등 스위치를 내리려다 잠깐 멈췄다. 벽면의 새 규정판이 눈에 들어왔다. 휴식은 권리이며 권리는 서로의 업무를 존중할 때 비로소 유지된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문이 닫히기 직전 한승주의 목소리가 어둠 너머에서 들렸다. 사령관. 네, 중령님. 좋은 밤입니다. 좋은 밤입니다. 불이 꺼졌다. 사령관의 자리는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었다. 그 자리는 결국 사람의 마음 위에 세워지는 것이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스스로를 사랑하기로 결심한 순간 우리의 삶은 조용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의 밤을 덜 외롭게 했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당신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우리는 서로의 용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